네, 외국인이 많이 좀 코스피에서 오전에 팔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도 코스피 확인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 지수가 좀 더 달려줬으면 한다에 대한 기대를 풀을 수 있는 오늘인지 싶습니다. 근데 워낙 목요일마다 변동을 좀 우리에게 주기는 했었는데 믿을 수 있는 연속의 힘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걱정의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고요. 오늘 골드만이 한국 증시를 조금 흔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얘기 잠시 후에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먼저 불을 지핀 SK 하이닉스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1등인데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내용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요 심리라고 한다면 지금은 떠나 있어야 되는 구간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야 된다 말씀을 짓고 부정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 올해만 보더라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시키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건 좀 사실이에요. 예를 들기에는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증자 얘기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복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부정 의견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HBM 결국은 뭐 HBM 얘기니까 그 얘기부터 좀 드리면은 자 작년까지는 누구도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그쪽에 동점과 공급하고 있는 하이스트에서 부정하는 분은 저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 넘어와가지고 딥시크라는 게 출현을 하게 되면서 고성능 하이엔드 칩에서 저가 칩이라든지 맞춤형 칩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의 어떤 변화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브로드컴을 통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LG 이쪽을 통해서 이제 이 빅테크들 자체 칩이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H20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엔비디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제도 그 마감 이후 방송에서 말씀했지만은 그전에는 엔비디아 이슈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하이스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공교롭게도 골드만삭스에서 HBM 같은 공급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이스가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스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 공급할 거라고 봅니다. 과정 공급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향 고성능 하이엔드 AI 칩이 아니라 트렌드 자체가 LG라든지 저가 칩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스가 앞으로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B40 같은 경우도 HBM이 아니라 GDDR7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70%가량의 뭐 거의 뭐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하이스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도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물론 그 저가칩 그래 뭐 하이스 말고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주지 뭐 이렇게 하려면은 또 중요한 건 선단 공정에서 얼만큼 더 앞서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3, HBM4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3월 달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물론 완성품은 아니지만은 공급을 하고 난 이후에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루빈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번 달 안에는 통과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죠. 이번 달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 달까지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또 선단 공정에서 하이스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하이스를 말씀드릴 때 1분기2분기 실적 발표 난 이후에 반응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거 이전에 이 투자 심리를 꺾을 만한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하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부터 일단 다시 사더라도 저는 그 리스크 관리를 일단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추후에 자리 잡는 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로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날 잡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해소일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여러분
오늘 만든 고점 말고 그 전에 만든 고점 날도 목요일 위클리 만기 네네. 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되게 높여요. 이제 7만 원 갈 기세처럼 오늘 움직이고 외국인, 기관, 수급 또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오히려 좋네. 반도체는 하이닉스의 개별적인 걸로 치부하고 반도체 동네, 뭐 삼성전자 내지는 다른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밸류체인 다 상관없이 그럼 오케이인가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러니까 올 연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에이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닉스가 높다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강조해드리면서 그게 아니라 좋아지는 폭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우회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는 어쨌든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6월 달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우위에 놓고 말씀드린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또 확연하게 보여주는 건가 싶습니다. 자, 늘 이랬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요, 많은 분들께서 1년 전에 Winter is coming, 작년 여름. 못된 스탠리라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얘기를 그대로 옮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그랬다, 조선방송도 그랬다. 이런 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잘 나가셨던 종목군들은 꼭 한 번씩 겪는 마치 이벤트같이 느껴지는 건데요. 외국계에서 오늘 또 이러한 흐름을 놓고 지금 음봉으로 시장에선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지금이 기술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내용만 보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대표님이라면 지금 판단 어떻게 내려주세요? 기회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일단 뭐 11선, 21선 다 밑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고 더 안 좋은 거는 오후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저는 하락폭이 되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는 조금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의 쏠림, 수급의 이동이 완벽하게 이제 오늘은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 그 해외 IB들하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하고의 어떤 그 리포트의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의 리포트들이 나오기 또 시작을 했다는 맞아요. 거죠. 이게 30만 원을 어떻게 보면 터치한 순간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물에 약간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또 이런 모습도 연출돼. 그러니까 약간 그 수급이 한번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이제 꼬리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진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오늘의 어떤 그 흐름이 뭔가 더군다나 오늘 아랫꼬리까지 길게 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완전히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오늘까지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수급의 변화, 이런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이건 좀 흥미거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은요, 한 번도 49% 밑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이 49라는 숫자가 제가 한 몇 년치를 봤는데 49%가 항상 바닥입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50%까지 올라왔거든요. 요번에도 보면은 49%가 안 깨졌어요, 한 번도. 절묘하게 49%대 초반 정도까지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항상 그 수급이 바닥을 잡는 모양이 나왔는데, 요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돌려서 지금 이제 오늘 거의 50%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의 방향성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의 수급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도 마찬가지야. 한번 이렇게 수급이 붙고 어떤 모멘텀이 붙으면은 그냥 쭉 가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7만 원 목표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되게 그 꿈이 아닌 듯한 이런 오늘의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가 좀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어느 정도 횡보의 구간을 버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망으로 보고 현재 지금 당장 판단을 내리자면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 매수 액션을 취한다에 있어서는 두 분께서는 부정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삼성전자는 일단 7만 원까지는 좀 열어진 건지까지 우리의 목표치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그 시티 쪽에서도 중국이랑 한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인도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금이 들어온다면 지금 높아져 있고 외국에서 부정으로 바라보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선택지일까요? 딱 외국인 보유 비중 49에서 50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목표가 7만 원까지 이동건 대표님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제가 이 시간에 삼성전자 참 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펀더멘탈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허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여기서 5만 5천 원, 5만 8천 원, 6만 원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단식의 모양이에요. 이게 완벽한 계단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6만 5천 원까지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음 목표치는 7만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현실적인 목표치를 그 정도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어떤 힘을 또 보여주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7만 원까지는 영차영자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골드만에서 휩쓸고 있었던 의견과 함께하는 종목 네이버와의 경쟁 구도 카카오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좀 의견을 줄이고 카카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좋게 줬습니다. 오픈 AI도 껴있다 이런 내용이기도 했었는데요. 봅시다. 사실 그래서 네이버는 오늘 좀 내리는데 카카오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도 플러스를 만들고 있네요. 2%대 강세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내렸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 가지고는 배부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사실 가장 제가 고민되는 건 이거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더 끼를 보여줄 건 네이버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실적은 너무 과거다? 그리고 지금은 땡겨맞는 그런 멀티플의 시장이라면 오히려 카카오가 더 나은 건가? 고민돼요. 사실 2020년도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때도 실적 퍼포먼스는 카카오가 더 좋았어요. 그 네이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 네이버 실적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네네.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이라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플랫폼주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같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카카오가 더 좋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네이버 골드만삭스가 오늘 우리 증시에 찬물을 계속 끼얹고 네네. 있는데 그 내용을 봤거든요. 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메신저 플랫폼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더 카카오 쪽으로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번 또 과거를 가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결국 클 수 있었던 것들이 카카오톡이라는 정말 안정적인 네트워크망 위에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컨텐츠란지 앱을 출시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AI만 접목시키게 되면은 거기도 또 플러스가 될 만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골드만삭스가 전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는 달리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네. 카카오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월등하게 급등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도 차이가 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1.9% 오르고 2% 하락하는 게 무슨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볼 게 아니라 최근 추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도요. 6월 24일 이후에 그리고 네이버도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23일 이후에 꺾인 건 똑같습니다. 둘 다 같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 비대면 트렌드 이후에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 트렌드에 접목이 되는 게 결국 결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결제 플랫폼보다 그게 또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네이버, 카카오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데 못 사야 되는데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의 어떤 가격 조정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가 매수는요.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끈덕지게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매수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강조드릴게요. 미끼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낚시하려면요. 그 미끼를 미끼는 물 뭐예요? 때까지 시간이 길잖아요. 네. 저가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닥이라 생각했지만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끈덕지게 낚시점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와 함께 갑자기 호가가 분주해졌을 때는 네네. 미끼를 문 거다라고 그쵸. 볼 수 있겠네요. 그때 그 5% 10% 내 거 아니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갈 거라면은 그거 큰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네네. 여유 있게 매수 기간을 줄 거다, 기회를 줄 거다로 정리를 하겠고 카카오페이가 궁금해서요. 네. 골드만삭스가 여기도 엄청 팔아요. 오늘 골드만 우리한테 왜 이러죠? 그러게요. 네, 이것도 사실 반작용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반작용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정부에서 AI를 그 스테이블 코인도 안 한다 그러면 볼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나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설득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결국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서클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사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많이 올랐죠. 거의 4배 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오른 만큼 가격 조정도 더 세게 나온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열린 결말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 잘 각자 해보시면 좋겠고. 자, 카카오 그러면 사실 비슷해요. 차트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내려와서 일부 꼬리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단봉들의 이어짐. 카카오. 근데 오늘 외국계에서 좋게 봤지만 폭발적인 수급이라고는 조금 아쉽게 생각될 수 있을 법한 현재 구간에서 이동근 대표님은 네. 그러면 어떤 관점이세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정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뭐 이제 카카오도 지금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봉들도 짧아지고 있고 오늘 물론 윗꼬리가 달린 건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건 이제 아침에 그런 리포트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영향을 네.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55,000원 선 정도면은 요번에 단기 저점 정도가 아니겠는가. 조정은 그 정도 레벨이면은 조정의 어떤 그 적정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매수의 관점인데 결국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되는 거는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결국은 뭐 카카오톡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에 따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다 스테이블 코인 이슈까지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어떤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굉장히 괜찮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뭐 굉장히 뭐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카카오만 놓고 보더라도 한 3만 원대 중반에서 2배가 났어요. 2배가 나고 지금 거기서 한 30% 정도의 조정? 한 20에서 30% 정도의 조정. 뭐 아주 적당한 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 시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000 레벨 정도면은 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카카오페이는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예. 4배가 올랐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빠져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카카오는 2배 올랐거든요. 이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차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다 너무 단기 급등한 것들의 어떤 그 후폭풍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또한 단기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서클과 연동하면서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일정 자체가 9월로 미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하는 구간처럼 보여지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지금은 좀 적당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 두 분 모두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죠. 그 가운데 코스닥 이끄는 바이오주의 강세. 오늘 또한 양봉이 많이 보여집니다. 펩트론 보겠습니다. 사실 D&D 파마텍 잘 가고 갑자기 펩트론이 올라서 비만 이슈로 가나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 다 아시겠다시피 루프원 쪽입니다. 품목허가 소식과 함께 지금 주가가 좀 조용했다가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자, 이사님. 네. 예쁘게 가죠. 예쁘게 아니고 무섭게 가죠. 예, 무섭게 가죠. 예. 무서운 게 예뻐요, 요즘은. 아니면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은 펩트론 맞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 펩트론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이게 111이 예. 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가 맞았었는데 결국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리바이벌해서 정말 죄송한데 하이스가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서 네.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작년 이맘때 모습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바이오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대선이 화두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도주였거든요. 그러면서 SC제형, ADC, 비만 치료제, 그 CDMO 요 4개 섹터 바이오를 이끌었었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이 지금 딱 연출이 되는 것 네. 같아요. ADC가 먼저 스타트 끊었잖아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전고점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바톤이 이어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 루프원이라는 품목허가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의 분위기를 완전 바꾼 것 같아요. 그 화요일 날 제가 그 비만 치료제 질문 받았을 때 일부 제한된 종목만 갈 것이다. 중립 의견을 드렸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같은 분위기로 또 가는 것 같아가지고 중립이 아니라 일단은 긍정으로 바꿔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펩톤에 대한 의견은 긍정인데 이거를 근데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 뭐 오늘 아시겠지만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벤텐지랩하고 그 비만 치료제 임상을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유한여행이 오늘 18% 오르긴 했지만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블루엠텍이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5일에 딱 화요일부터 거래량이 참 무섭게 붙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무섭게 붙는 것들이 결국 보면은 또 이후에 또 무서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블루엠텍은 또 잘 아시겠지만 위고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또 마운자로인가요? 그거까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또 유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흑자 전환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 펩트론은 좀 조정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조정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펩트론 조정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 이제 따라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방금 말씀 유한양행이란지 그리고 위고비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이란지 우회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차선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움직임으로 스타트 나온 게 사실 블루엠텍 네네. 쳐주고 어제 것까지 해서 다 쳐주고 그리고 유한양행도 네. 본다면 알리펩 올라와 있는 상황. 근데 블루엠텍 유한양행 언급 주신 건 지금 아래에서 네네. 올라오는 상황이면 지금 후자 쪽에 좀 더 기회 주세요? 그 펩트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펩트론이요? 사실 그걸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둘 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네.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조금 유한양행의 위치고 봤을 때 좀 덜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을 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펩트론이 가야 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알보르펩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로노이도 안 움직인 것 같지만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 달 데자뷰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좋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좀 얘기해 주셨던 이동근 대표님과도 펩트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실상 흐름은 긍정으로 바라봐 주셨고 내용도 짚어 주셨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작년 7월 저희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무섭게 갔던 거 저희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고가를 만들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붙네요. 사실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예.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안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한양행이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하반기에는 정말 제약바이오가 좀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좀 확인을 했는데
펩트론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가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권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뭐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뭔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물론 왜 그런지는 알죠. 근데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도 넘어가는 산도 좀 많고 숙제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제 펩트론은 향후에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비만 치료제와의 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주가에 정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이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는 좀 관망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꾸준하게 올라온 게 아니고 단기에 너무 급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담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이제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이지만은 사실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눈에 제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종목은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못 오르고 있는데 저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도 그렇고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은 하반기 기대감이 아니고 이제는 하반기에는 좀 상반기에는 완전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도 사실 증권가에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한 4% 가까운 반응은 좀 있네요. 추가 움직임 보겠고 오늘의 스타는 유한양행 맞지라고 시청자분께서도 공감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여력 보자고요. 일단 펩트론은 오늘 좀 너무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관망의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시세는 계속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꺾이지 않는 방산 그것도 한화동네가 지금 강합니다. 자, 황제주 후보냐. 효중이가 먼저 갔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그 다음은 하나에어로가 갈까요? 왜냐면 지금 앞자리가 9자거든요. 그 기대감이면 지금 사도 되나? 근데 사실 방산이 안 달렸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방산, 조선방산 많이 달렸지라는 판단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100만 원을 노리는 것인가? 생각해 볼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뭐 이거야 100만 원 가면 좋겠지만 그럼 가면 좋은 거고요. 지금은 진짜 투자 가치 잘 따져봐야 되는 구간은 맞잖아요. 그죠. 사실 6월 달에 100만 원을 찍고 왔으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와서 계속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부터 좀 실적보다는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K9이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폴란드 스타트를 끊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스페인이 자주포 213원 도입이라는 그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 후보군으로 아시겠지만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을 현재 올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3억 2천만 유로 정도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58문 정도, 54문 정도 또 추가 도입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온 상황들인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발 이슈 같은 경우는 좋은 이슈는 이제 거의 한 95% 다 이제 뽑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스페인이 됐던 뭐 노르웨이 됐던 이 수출했던 다메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여기서 주가 좀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무 같은 경우도 폴란드에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수출 협상을 현재 진행한 상황들인데 이렇게 영역들을 계속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하이스가 참 갑작스럽게 또 꺾인 걸 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최근에 위치가 많이 높은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거는 그동안 제가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제는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한번 드렸던 기억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죠? 5,06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퍼센테이지가 3,0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2분기 때 나와 있는 이제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7,100억 전후가 대다수예요. 대다수고 98%, 100% 성장이거든요. 물론 100% 성장이 작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1분기 때 3,000%라는 정말 강력한 이 맛을 본 상황에서
100%라는 이 수치가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만족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이닉스 얘기할 때도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스페이스도 절대적인 수치는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시장은 사상 최대 플러스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이 더 좋게 되면은 이게 시너지가 나지만은 절대적인 수치만 좋게 된다라면 이게 도리어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일단 하나스페이스 같은 경우 조선 방사는 뭐 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 의견을 드리면서 2분기 실적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저는 보고 싶네요. 그리고 난 뒤에 따라잡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또 확인,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그렇게 드린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HD 현대일렉트릭 얘기 많이 나눴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이게 진짜 그 마음속의 컨센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 주가에서 반응이 나오면 그때 네네.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지금 조선방산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그리고 주가 반응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강도를 책정해보자 의견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구간 관망 주셨습니다. 근데 기대감 그리고 뭔가 아직 꺾였다라고 자신 있게 못 말하는 상황이 조선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 있기도 하고요. 이동훈 대표님, 네. 또 오늘 이렇게 올라주고 또 오르는 폭이 또 그동안 많이 안 가서 그런가요? 되게 반갑고 또 시원하게 갔었는데 지금은 좀 한 6%대 가깝게 5.29%, 4.8% 예, 흐름 나오네요. 매수인가요? 사실 지금 고점이 6월 달에 98만 7천 예. 원이었고 조정의 저점이 한 76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예. 76만 원 정도 됐었고 거기서 이제 오늘 거의 90만 원 왔으니까 조정이 한 이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한 거예요. 조정 한 폭의 한 절반 정도 회복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망의 저도 스탠스인데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은 이번에 반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좀 정당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시 실적 잘 나올 거지 이번에 뭐 70억 원 넘는다지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일단은 이런 실적에 대한 그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에서는 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사도 돼요. 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돌파는 정말 센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정당화가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6월 고점의 돌파 여부입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그랬어요. 예. 100만 원 하던 듯 하다가 좀 꺾이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사도 오히려 이런 대응에서는 예. 그게 차라리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차라리 3전 6만 원 아래서 고민했을 때 6만 원 안착 보고 사자 했더니 그렇죠. 진짜 갔었던 것처럼 네.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987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894인데 오히려 고점 돌파하고 더 예쁘게 보자 의견으로 의견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